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진도를 나갔는데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는지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제 등차 수열이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 전 항에서 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공차 D가 일정한 숫자가 계속 더해지는 것을 등차 수열이다라고 했고 등차 수열의 이제 일반 항이 A 더하기 n-1D가 된다라고 하는 건 암기하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제 계속 똑같은 게 더해진 것만 있겠어요? 똑같은 게 곱해진 것도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자, 등비 수열이란 한자어입니다. 등차 수열이 이제 같은 차이를 가진 수의 나열이라고 했다면 등비 수열은 같은 비를 가진 수의 나열인데 B는 이제 곱하기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곱해지는 숫자를 우리가 공비라고 얘기를 하고 공비는 이제 알파벳 소문자 R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하기가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등비수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일정한 숫자가 계속 곱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암기를 했던 것처럼 등비수열의 일반항 또한 암기를 하시면 되겠는데 첫째 항이 말 그대로 첫째 항이고 둘째 항은 첫째 항한테 공비를 곱한 거고 셋째 항은 그 전항한테 다시 공비를 곱한 거고 넷째 항은 그 전항한테 다시 공비를 곱한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n번째 항을 뜻하는 AN이 바로 일반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규칙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둘째 항은 아래 1제곱, 셋째 항은 아래 2제곱, 넷째 항은 아래 3제곱이면 n번째 항은 아래 n-1제곱이겠죠. 맞나요? 아래 지수가 항넘버보다 항상 1씩 작잖아요. 그러니까 항넘버가 n일 때 이제 아래 지수는 n-1이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왜 등차 수열에서는 안 나왔지? 등비 수열에서 갑자기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 잘 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제 수열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로 표현되어 있는 이제 수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N과 AN 플러스 1은 여러분들이 뭐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거는 전항, 이거는 후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 먼저 갈게요. 자,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라고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이제 삼각함수 할 때 선생님이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줬을 때 이제 f-x가 -fx가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관계식을 하나 던져줬을 때 너네가 이게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이런 관계식을 던져주면 아, 이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계식을 던져주냐면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던져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음 항은 그 전항에 D를 더한 것과 같다. 이건 등차 수열. 다음 항은 그 전항에 R을 곱한 것과 같다. 이건 등비 수열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관계식이에요. 우함수 기함수 f-x 그 관계식처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관계식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1단원 제일 뒤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수학적 귀납법 문제를 풀 때에는 이걸로만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항이 있었던 것처럼 등비 수열에서도 등비 중항이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자, A랑 B랑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이 B는 A 더하기 C라는 등차 중항이 존재했던 것처럼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B제곱은 A 곱하기 C라는 등비 중항이 성립을 하는데요. A랑 B랑 C가 차례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그 전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올 때 R씩 곱해진다는 얘기니까 내가 가운데 있는 걸 B, 왼쪽에 있는 걸 B에서 R을 한번 나눈 거
오른쪽에 있는 걸 b에다가 r을 한번 곱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녀석의 제곱은 그 좌우에 있는 녀석의 곱과 같은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등비중항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그 세 개의 수를 각각 이제 가운데를 A, 여기를 A 빼기 D, 여기를 A 더하기 D라고 놓는 것에 이제 익숙하잖아요. 자,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그 세 개의 수를 어떻게 놔야 되겠는가? 여기를 A, 여기를 R분의 A, 여기를 AR이라고 놔도 되지만 거의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놓고 푸는 문제는 거의 10% 미만이에요. 거의 문제마다 다르지만 10% 미만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세 개의 수를 어떻게 놓느냐, 가운데 제일 왼쪽 수를 A, 여기를 AR, 여기를 AR 제곱으로 놓습니다. 등비수열은 여기 지금 조만한 글씨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90% 이상의 문제는 거의 이렇게 놓고 풀고 극소수의 문제만 이제 가운데를 A로 놓고 풀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가 이제 선생님이 어떤 일반항을 딱 받았을 때 그 일반항이 생김새를 보고 너네가 이게 등차 수열인지를 알아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김새를 보고 너네가 등비 수열임을 알아채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요것만 너네가 문제에서 딱 받았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이 등비 수열임을 알아채는 방법은 지수의 n제곱에 대한 식이 있고 지수의 n이 있고 그 밑에 숫자가 있을 때 이 녀석은 등비수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 형태가. 그리고 게다가 생김새상 n제곱 밑에 있는 애가 공비이기 때문에 이 지수에 있는 n에 대한 식 밑에 있는 요 숫자 2가 바로 공비인 녀석이구나 라고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숫자가 공비 또는 공차를 뜻하기도 하고 식의 생김새만 보고도 얘가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밑에 있는 뭐 1014번부터 1019번까지는 뭐 풀 거 없을 거고 1020번 볼까요? 1020번.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공비가 4인 일반항을 구하시오. 자,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6 곱하기 4의 n-1제곱 이렇게 해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n작에다가 특정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뭐 10번째 항이라든지 15번째 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줄 수 있다는 거고 1022번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너네가 파악해야 되는 거지. 자, 지금 수열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첫째 항은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죠.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거에서도.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를 알아냈으면은 일반항 AN을 1 곱하기 마이너스 4의 n-1제곱이다 이렇게 해주면 뭐 끝난다는 1은 생략 가능.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배우고 난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을 배웠잖아요. 일반항 배운 다음에 합을 배웠죠. 그것처럼 등비 수열도 순서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일반항을 배웠으면 35페이지에서는 합을 배울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외워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두 개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으로 표현하거나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1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같은 식이거든요. 사실 그냥 분모 분자에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주면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같은 식이에요. 근데 왜 두 개가 다 적혀 있냐? R의 크기에 따라서 R이 분모가 가능하면 우리는 분모가 양수가 되게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상 그래서 R이 1보다 크다면 뒤에 있는 식을 써서 분모가 양수가 되게 R이 1보다 작다면 앞에 있는 식을 써서 분모가 양수가 되게 해주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지 이게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 거고, 공비가 만약에 1이다라고 한다면 일반항 AN의 나열을 한번 해보면 첫째 항이 A, 둘째 항도 A, 셋째 항도 A, 넷째 항도 A가 됩니다.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것을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면 그냥 A가 n개 있는 거니까 n 곱하기 A와 같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공식은 선생님이 증명하도록 합니다. 자, 등비수열의 항들을 그냥 쭉 나열을 해보면 첫째 항을 A, 둘째 항을 AR, 셋째 항을 AR 제곱, 넷째 항을 AR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고, n번째 항이 AR n-1제곱인데 그 전항부터 쓰고 싶으니까 AR n-2제곱 적고 AR n-1제곱 이렇게 n번째 항까지 적을게요. 됐나요? 자, 근데 이것을 만약에 다 더하기로 표현을 하면 그럼 얘가 n번째 항까지의 합 sn이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몽땅 다 r을 곱하잖아, 좌우변에. 그러면 좌변은 r 곱하기 sn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r이 곱해지게 되는데 그거는 얘랑 차수가 같으니까 한 칸 오른쪽에다 적을게요. AR. 이것도 한 칸 오른쪽에 AR 제곱, 이것도 한 칸 오른쪽에 AR 세제곱 이런 식으로.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AR n-2제곱, 이것도 한 칸 오른쪽에 AR n-1제곱, 이것도 한 칸 오른쪽에 AR n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걸 연립합니다. 뺄게요.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1 빼기 r의 sn은 이렇게 되고, 이거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지고 a 빼기 ar n제곱이다가 돼요. 자, 양변을 1 빼기 r로 나눠주면은 1 빼기 r분의, 자, 분자를 a로 묶어주면 a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이 되고, 이게 여기 첫 번째 공식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합을 구한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 빼고 마이너스 하나 빼면은 이제 부호가 바뀌면서 여기 두 번째 공식이 되죠.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은 증명이 가능하겠고요. 공식을 외웠으면 외우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여덟 번째 항까지 구하시오. 1026번에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인데 여덟 번째 항까지 구하랬으니까 n은 8입니다. 그러니까 S8 구하라는 거고요. 자, S8은 지금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이 두 번째 공식 쓰는 게 편해요. 그래서 자, 2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여기 첫째 항 3 곱하기 2의 8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냥 여기에 3 곱하기 2의 8제곱 빼기 1 이 정도 써줘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뭐 여기는 지금 계산이 되어 있네요. 765라고.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1030번 볼까요? 1030번은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건 이제 첫째 항 공비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첫째 항은 1이고 공비는 2분의 1이고 항의 개수는 여전히 8개를 풀으래요. 자, S8은 그러면 얘는 1 빼기 2분의 1분의, 자, 첫 번째 공식을 쓰는 게 좀 더 편합니다. 1 빼기 2분의 1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8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알겠죠? 그래서 얘도 계산해 주시면 128분의 255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참고 부분에 보시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해 준 게 등차 수열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건 등차 수열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수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Sn-Sn-1을 하면 AN이 된다라고 하는 점. 알겠죠?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느냐? 1034번을 풀기 위해서 그래요. 자, Sn이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지금 생김새가 n에 대한 2차식이 아니고 너네가 배운 건 n에 대한 2차식이 아니라 n이 지수에 올라가 있으면 등비수열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 녀석은 등비수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가능해요.
자, 이랬을 때 뭐 첫째 항 구해라. 자, 1번에서 첫째 항 구해라 라고 했는데 첫째 항은 첫째 항까지의 합과 같으니까 2의 제곱 빼기 2가 돼서 2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번째 항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너네 아까 이제 내가 대표 문제 풀어줄 때, 등차수열 대표 문제 풀어줄 때처럼 10번째 항은 10번째까지의 합 빼기 9번째까지의 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번째 항이 생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2의 11제곱 마이너스 2에서 빼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2의 11제곱 빼기 2의 10제곱이 되는데요. 2들이 지워지면서 정답으로 얘를 적고 싶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돼. 앞으로 되게 많이 요구되는 능력인데 2의 11제곱이 2를 여러 번 곱한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2의 10제곱이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의 10제곱을 문자 취급을 해주면 2 곱하기 네모 빼고 네모이기 때문에 그냥 네모가 나와야 돼요. 이건 2의 10제곱입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는 거. 지수 통일시켜주면서 하나 끌어내리면서 지수 통일시켜주는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3번에 일반항 AN을 찾으라는데 일반항 AN은 SN-SM-1로 찾습니다. SN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SM-1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2거든요. n자리에 여기에 n-1을 넣어주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SN에서 SM-1을 빼주면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 빼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2랑 2는 지워지고 그러면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다가 되는데 이게 일반항이라고 적어내면 안됩니다. 선생님들이 아마 심하면 부분감점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를 통일시키면은 하나의 항으로 적어줄 수가 있거든요. 2를 n번보다 한 번 더 곱했다는 뜻이니까 그 한 번을 밖으로 빼면 2의 n제곱으로 통일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의 n제곱을 문자처럼 취급을 해주면 2 곱하기 네모 빼기 네모예요. 그러면 그냥 네모죠. 그죠? 그래서 얘가 2의 n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 정도로는 간단하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도 원리합계를 하는군요. 자, 원리합계를 하기 전에 그 선제 학습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선생님이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단리법과 복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원리합계가 뭐냐면 한자어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을 건데, 자, 니네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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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만 넣자. 자, 100만원 은행에다 넣었어요. 뱅크에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돈 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은행이 너희들한테 400만원을 주면, 기분 좋아요? 이거 기분 좋으면 안 되죠, 그죠? 왜요? 이자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자가 붙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이자가 붙었을 때 몇 퍼센트 정도의 이자가 붙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얼마 정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플러스 이자가 있어야 될 건데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고 해가지고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자를 붙이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리법과 복리법. 단리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같은 이자를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너희들한테 야 100만원 좀 넣어봐. 내가 이자 붙여줄게. 10%. 자, 그래서 다음 달이나 또는 다음 연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플러스 10만원이 붙죠. 110만원이 됩니다. 또 다음 연도가 또 됐어요. 또 10만원 붙여주는 거예요. 다음 연도가 됐어요. 또 10만원 붙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주는 걸 단리법이라 그래요. 보통 단리법은
시험 문제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로는 이제 복리법이 나오고, 단리법은 이제 내가 조금 더 인생의 선배로서 설명을 해주면, 단리법은 일단 같은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이거는 예금에 유리해요. 예금과 적금도 좀 이따가 설명을 해줄 건데, 예금에 좀 유리하고, 복리법 같은 경우에는 좀 적금에 유리한 뭐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단리법은 좀 기간이 짧은, 한 3개월만 넣어놓고 싶어. 그러면 이럴 때 이제 하는 게 단리법을 은행 가셔서 나중에 예금하실 때 짧은 예금을 넣으실 때 단리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복리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리, 이자가 중복된다 이겁니다. 이자가 중복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너네가 이제 넣었어. 이게 10만원이 됐어. 붙었어. 이건 동일해. 첫 달에서는. 근데 두 번째 달에 이제 얘가 얼마가 됐어? 110만원이 됐잖아. 110만원이면은 이 110만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야. 그 전까지는 그냥 10만원씩 붙었지만 여기는 110만원에 대한 이자 11만원이 붙어요. 11만원. 그럼 이제 얼마가 됐어? 121만원이 됐지. 그러면 여기는 121만원에 대한 이자 12만 1,000원이 붙어요. 12만 1,000원이. 이자에도 이자를 붙여주는 것이 복리법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복리법이 더 유리하겠지. 여기서 잠시 현실로 돌아오면, 그래서 니네가 은행에 갔을 때 단리법은 높고 복리법은 낮아요. 사실 이율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복리법은 굉장히 낮아요. 지금 현실에서도 1%대예요. 1%대. 근데 이제 단리법은 지금 당장 들려고 그래도 한 6% 이상은 돼요. 다들. 그러니까 단리법은 대신에 이제 복리법은 시작은 미개하나 그 끝은 창대하죠. 그죠?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는. 그래서 오래 낼 거는 복리법으로 적금을 하시고, 짧게 낼 거는 단리법으로 예금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적금과 예금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금은 한 번 딱 넣어놓고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네가 갑자기 뭐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어. 회사에서 보너스가 막 3천만 원이 나왔어. 근데 다음 달에도 3천만 원이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이 3천만 원 당장 쓸 데가 없어. 그럼 은행 가서 단리 예금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내가 좀 은행 직원 같네요. 그죠? 근데 이제 3천만 원이 매달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니네가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나니까 통장에 항상 100만 원씩은 남아. 그러면 이거를 니네가 저금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제 은행에 가서 복리 적금을 넣으면 됩니다. 적금은 매달 100만 원씩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죠. 알겠죠? 그래서 적금과 예금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는 어떤 조합으로 나오냐? 복리 적금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복리 적금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제 적이에요. 자, 일단 요게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수업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요. 예금, 단리가 뭐고, 예금이 뭔지, 적금이 뭔지,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그냥 이 원리합계를 배우기 위한 그냥 기본적인 이건 그 시사 상식 수업이에요.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내가 중학생 애들을 수업하다 보면 있잖아. 중학생 애들이 시험 기간에 항상 신이 나가지고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소금물 시험 문제 안 난대요. 이래요. 내가 그때마다 소금물을 안 내는 선생님 멱살을 잡고 싶은데, 왜냐면은 그 퍼센트다라고 하는 게 소금물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지금 우리 다시 퍼센트를 만났어요. 다시, 이율. 퍼센트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물 문제를 안 내겠다는 건 그 선생님이 니네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원리합계를 배울 때 퍼센트를 다시 배우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학생 애들이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희 학교는 소금물 안 난대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그냥 닥치고 해 라고 하고 그냥 시키거든요. 그때 내가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A의 X% 증가와 X% 감소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화해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시킵니다. 물론 시험 보기 직전까지 농도 문제를 시키진 않지만 이거를 공식화된 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시켜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적어줄 테니까 외우세요. A의 X% 증가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입니다. A의 X% 감소는 A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X. 이거를 암기하세요. 이게
농도 할 때 이미 하고 왔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아마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을 해서 원리학계에서 똑같이 이제 퍼센트 문제를 풉니다. 자, 이 연이율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100분의 R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연이율이 R이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A1씩 N년 동안 적립할 때 N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SN이라고 하면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문제 보시면 설명을 보시면 매년 초에 넣었냐 매년 말에 넣었냐 공식이 두 개가 있죠. 이것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매년 초에 넣었냐 매년 말에 넣었냐에 따라서 받는 돈이 달라진다는 거거든. 여기서 다시 또 시사상식 수업 들어갑니다. 자, 볼게요. 자, 2번이 몇 년도냐? 2022년도냐? 자, 2022년도가 이만큼의 기간이 있고, 여기에 2023년도가 이만큼 기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이제 10년 뒤면은 32년도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너네가 적금을 들으러 갔어. 내가 이게 왜 다른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켜줄게. 자, 너네가 적금을 들으러 갔어. 적금을 들으러 갔는데 돈은 무조건 여기서 찾아요. 여기가 찾음이에요. 자, 너네가 적금을 들으러 갔는데 이때 돈을 넣었어. A라는 돈을 넣었어요. 이때 2022년 1월 달에 넣었어요. 그러면 2023년 1월 달에도 A라는 돈을 또 넣겠지. 그치? 그리고 이 전에 넣었던 A라는 돈이 여기에 이자가 붙어서 A가 좀 불어났을 거예요. A 곱하기 1 플러스 R로 이렇게. 그죠? 이자가 좀 불어났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니네가 2032년 돈을 찾기로 한 그 해에 첫 번째 달에도 A라는 돈을 넣을 건데 근데 니네들은 무조건 돈을 203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찾아야 되거든. 근데 은행에서 이 돈을 어쨌든 고객님은 12월 1일에 내셨고 지금 12월 31일이니까 아직 그 달이잖아요. 여긴 이자 안 붙어요 라고 하면 넘어갈 거예요? 그 은행 직원 멱살 잡아야지. 어쨌든 내 돈을 30일 동안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자를 붙여줘야지. 그죠? 그래서 니네가 이 마지막에 넣은 돈에도 이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매년 초에 넣었을 때 마지막에 넣은 돈에 이자가 붙는 케이스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수불이라고 부릅니다. 기수불은 한자어인데 어떤 기간에 앞부분에 돈을 냈다란 뜻이에요. 기수불.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반대로 가볼게. 너네가 은행에 가서 적금을 넣었는데 매년 12월에 내기로 했어, 돈을. 그래서 2022년 12월에 돈을 냈어. 2023년 12월에도 돈을 냈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2032년 12월 31일에 돈을 냈어. 그지? 그리고 그날 다시 돈을 달라고 찾아갔어. 은행은 당연히 너희들한테 이자를 붙일 의무가 없죠. 맞나요? 돈 내자마자 찾으러 왔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낸 돈에 이제 이자가 붙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것을 기말불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한자어입니다. 어떤 기간에 마지막에 돈을 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기수불,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꼼꼼하게 읽어서 이게 어떤 기간에 초에 냈냐 아니면 기간에 말에 냈냐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공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냥 공식 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공식만 외워두시면 다 풉니다.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게 별 5개짜리 난이도가 생기는데, 이 별 5개짜리 난이도는 이제 어디서 생기냐면은 대출금 상환. 대출금 상환에서 이제 그 난이도가 좀 올라가요. 그것에 대한 원리까지도 설명을 해줄게. 대출금 상환은 오늘 이론 수업할 때에는 설명 안 할 거고요. 뒤에 혹시 문제에 있으면 거기서 풀 거고. 근데 이거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아마 이 교재에는 없을걸? 이 다음 교재에 우리가 계약하고 할 교재에는
대출금 상환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대출금 상환이 없습니다. 자, 대출금 상환이 이게 왜 어려운 거 한번 볼까? 자, 내가 종서한테 내가 1억을 빌렸어. 근데 종서야, 내가 1000만원씩 10달에 걸쳐 갚을게 라고 했어. 그래서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10번 갚았어. 자, 이제 끝난 거지? 라고 했어.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지. 누가 손해본 거야? 네가 손해본 거야, 그치? 왜냐면 네가 이 1억을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가 붙었을 거거든, 그치? 그래서 종서가 가만히 계산을 했어. 종서가 은행에 갔어. 은행에 가서 물어본 거야. 제가 1억을 10개월 동안 넣어놓으면은 얼마가 되죠? 물어봤더니 은행에서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 그래서 종서가 나한테, 선생님, 제가 빌려준 1억을 10달에 갖춰서 갚을 거라면 한 달에 한 달에 1100만원씩 갚으세요 라고 해. 그러면 자,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야? 정상적인 거래 같지? 그치? 왜냐면 은행에서는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으면 1억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1억 1000만원이 생겨야 되는데, 그치? 종서는 1억 1000만원이 생겨야 돼. 근데 내가 종서한테 한 달에 1000만원씩 갚으면, 그렇게 10개월 동안 갚으면 종서는 1억 10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긴 거야. 왜냐면 내가 첫째 달에 너한테 갚는 거에 이자가 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1억 1000만원씩 10번 주면 내가 실제로 준 돈은 1억 1000만원이지만 제가 실제로 가진 돈은 1억 1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도 돼야 돼? 1억 1000만원보다 좀 적은 돈이 이제 잡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억 80만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갚은 돈이 이자가 붙었을 때 최종적으로 10개월에 걸쳐서 1억 1000만원이 너한테 만들어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금액을 찾는 거가 대출금 상환이야. 빌린 돈에도 이자가 붙고 갚는 돈에도 이자가 붙는데 그 금액이 같아지는 순간을 찾는 거. 이게 대출금 상환이고 난이도가 제일 높은 난이도고요. 이거는 이제 이 다음 책에서 우리가 다룰 거고, 자, 지금은 이 공식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증명합니다. 알겠죠? 자, 증명할게요. 자, 1년차, 2년차, 3년차, 10년차, 10년차? N년차라고 하자. N년차. 돈은 무조건 여기서 수금합니다. 돈은 여기서 걷어요. 알겠죠? 자, 기수비부터 들어갈게요. 1년차 초에 A1이라는 돈을 냈습니다. 그죠? 은행에. 그러면 이게 2년, 1년 이렇게 쭉 지나고 나면은 이게 얼마가 돼 있냐면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돼요. 아까 여기 위에 적어준 그 100분의 X가 이 R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알겠죠? 자,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됩니다. 그리고 2년차 초에 A라는 돈을 또 내죠. 자, 그리고 이제 2년차에서 3년차 넘어갈 때 내가 첫 번째 낸 돈 있잖아. 처음 낸 돈에 이자가 또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복리로 붙어야 되니까 이 이자와 원금에다가 또 1 플러스 R을 곱해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2년차째 낸 돈에도 이자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됩니다. 그리고 3년차 초에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A라는 돈을 냅니다. 그죠? 자, 조건이 이거 적금이야. 얘들아, 적금 들어봤니? 적금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매년 초에 돈을, 이거는 지금 처음 넣는 돈을 좀 색깔을 좀 다르게 써볼까요? 이게 지금 처음 넣는 돈들이에요. 처음 넣는 돈들이고,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각각을 개별적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 넣은 돈에는 이자가 저렇게 붙고, 두 번째 넣은 돈에는 이자가 저렇게 붙는다. 알겠죠? 자, 또 1년이 지났어. 3년에서 4년차로 넘어갈 때 가보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3제곱이라는 돈이 되고, 두 번째 넣은 돈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라는 돈이고,
세 번째 넣은 돈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될 거고, 네 번째 A를 또 넣겠지. 또 처음 또 새 돈을 넣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N년이 지났어. 자, 규칙을 볼까? 3년차 때 3, 2, 1, 2년차 때 2, 1, 1년차 때 1. 그러면 N년차 때는 N부터 시작해서 1까지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N년이 지났을 때에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돈이 얼마가 돼 있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돼 있고,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1제곱이 돼 있고,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2제곱이 돼 있고,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3제곱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을 거쳐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을 거쳐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여기에 넣었던 돈, 그 전에 넣었던 돈, 여기에 A라고 이때 넣었던 돈 있죠? 이때 넣었던 돈에 여기 있네. 자, 이때 넣었던 돈에도 이자가 이렇게 붙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한 게 원리 합계겠네? 원금과 이자의 합계?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 항의 개수가 N개인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쓸 건데, 등비수열 합의 공식을 두 개 있었죠? 앞에 보시면 1-R과 R-1 두 개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내가 뭘 써줄 거냐면은 요 뒤에 거를 써주도록 할 겁니다. 뒤에 거. 알겠죠? 쓸게요. 여기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리합계 S는 1 플러스 R-1분의 첫째 항 자리에 이게 들어갑니다. A의 1 플러스 R 곱하기 요 공비 자리에 1 플러스 R 들어갑니다.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있는 1과 1이 지워지면서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결론 여기 있죠. 됐나요? 자, 이게 기수불 공식입니다. 뭐로부터 이게 진짜 생뚱맞게 나온 공식이 아니라 뭐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말불 증명할게요. 자, 기말불은 어떤 기간의 마지막에 돈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1년차 마지막 달에 A라는 돈을 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얘가 얼마가 되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고, 이때 2년차 마지막 달에 A라는 돈을 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또 1년이 지나면은 얘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 이자가 붙어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고, 3년차 마지막 달에 A라는 또 새 돈을 넣겠지. 여기에 저 보라색으로 쓰인 A는 새 돈을 넣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A에 붙는 이자를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은행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규칙을 한번 파악해보자. 마지막 달에 돈이 어떻게 될지. 3년차 때 2제곱 1제곱, 2년차 때 1제곱이라면 N년차 때 좀 더 보는 게 좋긴 하지만 N년차 때는 N-1제곱부터 시작하겠죠? 맞나요? 요거보다 이렇게 차수가 하나 낮으니까. 자, 그래서 이 처음에 넣은 돈은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1제곱, 차수가 점점 낮아지면 되겠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2제곱,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3제곱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2제곱,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제곱까지 있을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 연차 마지막 날에도 돈을 넣어야 된다는 거. 그쵸? 근데 이 돈엔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이 돈엔 이자가 안 붙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한 게 이제 기말불의 원리 합계이지 않겠습니까?
자, 기말불의 원리합계는 이쪽에서 볼게요.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1 플러스 R. 여기 있는 걸 다 더한다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을 한 거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비가 1 플러스 R. 내가 아까 이거 공비 설명 안 해줬구나. 공비 이때 이해했어? 여기 있는 걸 다 더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고 거기다 또 1 플러스 R을 곱하고 계속 1 플러스 R씩 곱한 거를 더할 거기 때문에 공비가 1 플러스 R인 거야. 알겠죠? 항의 개수는 여전히 n개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또 써보면은 S는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1, 1 지워져서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게 기말불 공식입니다. 사실 기수불 공식이랑 기말불 공식이 되게 길어서 외우기에 조금 짜증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나란히 쓴 이유는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가 첫째 항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상에 첫째 항,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공식상에 첫째 항 위치가 이자가 붙은 첫째 항이 들어가는 건 기수불, 이자가 안 붙은 첫째 항에 들어가는 건 기말불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실 공식을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죠. 똑같은 공식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 공비에 대한 설명 안 와서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A 곱하기 1 플러스 R 더하기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1제곱까지 여기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더해지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비는 1 플러스 R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원리 합계를 여러분들이 암기. 알겠죠? 자, 하나만, 한 문제만 풀어보고 끝내자. 자, 공식을 외웠으면 이제 문제가 얼마나 편하게 풀리는지 볼게요. 자, 1040번 볼게요. 한 문제만 풀게요. 자, 연이율이 5%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R 자리에 100분의 5, 그러니까 0.05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A1식 5년. 자,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은, 아, 이거, 기말불이네요. 그죠? 매년 말에, 문제 잘 읽어야 돼. 매년 말에, 이렇게, 기말불입니다. 자,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넣으면 돼, 공식에. 자, 볼게요. S는 0.05분의 A 곱하기, 근데 왜 A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기말불에다 넣을 거니까 첫째 항에 이자 안 붙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0.05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해당하는 위치에. 이 5년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n이 5라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0.05분의 a 곱하기 1.05의 5제곱 마이너스 1인데 1.05의 5제곱 가지고 숨 막힐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줍니다. 1.3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3 이렇게 넣어주면 0.05분의 1.3 빼기 1이니까 0.3a 요거 정도는 계산해야 됩니다. 부모 분자에 110 곱해서 6a 그래서 6a 원이 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실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 이해하는 게 좀 어렵고 실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아까 얘기했던 그 대출금 상환 있잖아요. 별 5개짜리 별 5개짜리 이제 대출금 상환. 이 대출금 상환이 학교들이 한 2, 3년마다 한 번씩은 내요. 시험 문제. 또 뭐 매년 나오지도 않고 한 2, 3년마다 한 번씩은 내는데 요것도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한번 풀어보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열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처럼 항 2개 받으면은 항 2개 받으면 연립인 건 똑같습니다. 연립으로 이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으세요. 항 2개 연립. 알겠죠?
그래서 A4부터 만들어 보면 여기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여기 있죠. A4는 AR 세제곱이고 그게 마이너스 8이다. A7은 AR 6제곱이고 그게 64다라는 식이 됩니다. 이것을 연립하는 방법은 AR 6제곱을 AR 세제곱 곱하기 R 세제곱으로 나눠줬고 이 AR 세제곱자리에다가 마이너스 8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8 R 세제곱이 64다가 되고 R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다가 돼서 R은 2다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공비가 2라는 게 나왔으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A는 마이너스 1다도 나오고요. 첫째 항이랑 공비 나왔으니까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의 2의 n-1제곱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뭐야? 아, 미안. R이 마이너스이네요. Sorry. 그러면 A는 플러스 1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의 n-1제곱. 됐나요? 자, 넘어갈게요. 자, 공비가 양수인, 그러니까 R이 양수다. 이 얘기고요.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여기 또 항 두 개네요. 항 두 개면 그냥 뭐 연립입니다. AR 제곱이 마이너스 8, AR 6제곱이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AR 6제곱이 AR 제곱 곱하기 R 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8을 넣어서 나눠주시면 그러면 R 4제곱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분의 1 뭐야 이거? 아 8이네? 왜 이러지? 16분의 1이 나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4제곱해서 16분의 1 되는 숫자 R은 원래 뿔마 2분의 1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만 우리가 취급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4분의 1 A가 8이다니까 A는 32다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일반항 AN을 만들어 보면은 32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인데 그것이 16분의 1이 나오는 n의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2로 나눠주면은 2분의 1의 n-1제곱이 16 곱하기 32인데 이거 뭐 16 곱하기 32 일일이 계산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그 2의 5제곱이고 얘가 2의 4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2의 9제곱분의 1이라고 해주면 n-1이 9여야 되죠. 그래서 n은 10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첫째 항이 81. 자, A가 81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항이 3. 이것도 결국에는 A3이 3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엔 연립이죠. 맞나요? A3은 AR 제곱인데 그것이 3이라는 거고 A가 81이니까 81을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R제곱은 81R제곱은 3이다인데 81로 나눠주면은 27분의 1이다. R제곱은 27분의 1이다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수정합시다. A3이 4가 아니라 A4가 4죠. A4가 3 이렇게 그럼 AR 세제곱이 3 81 집어넣으면은 R 세제곱은 27분의 1 세제곱해서 27분의 1이면 R은 3분의 1 자 이렇게 공비가 3분의 1이다라고 찾았습니다. 첫째 항은 81이다라고 찾았죠. 그럼 이제 일반항은 81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이 바로 일반항이 됩니다. 이것이 2분의 1보다 작아지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다 2분의 1보다 2분의 1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81을 곱해주시면은 3분의 1의 n-1제곱이 작다 81 곱하기 2분의 1보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이제 n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81이 3의 몇 제곱이지? 하나, 둘, 셋, 4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n-1이 5면 되겠네요. 어쨌든 81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n은 6이면 된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6번째 항이라고 이렇게 대답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등차 수열에서 많이 봤던 거죠.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입니다. 지금도 이제 보면은
2랑 2048 사이에 A1부터 A4까지 4개의 항을 넣어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등비 수열은 같은 숫자를 계속 곱해서 만든 수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갈 때 공비가 1번, 2번, 3번, 4번, 5번 곱해져서 2048이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에다가 공비를 5번 곱하면 2048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양변 2로 나눠주시면 R5제곱이 1024다가 되면서 R은 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인산 2의 10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R은 4다라고 구했으면은, 그러면 A1과 A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A1은 8일 거예요. 그 다음은 32겠죠. 그 다음은 12, 8, 128이겠네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서로 더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136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인데요. 이건 등비 중항으로 문제를 풀죠. 등차 중항은 가운데 있는 것의 2배가 양옆에 있는 것의 합과 같다였지만, 등비 중항은 가운데 있는 것의 제곱이 양옆에 있는 것의 곱과 같다라고 풀죠. 그래서 여기 위에 적혀있는 거 참고하시고, x 더하기 3의 제곱이 x 곱하기 4x와 같다라는 식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 식을 전개해서 이쁘게 정리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라는 식이 나오고요.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는 0이다니까 x는 3이거나 x는 마이너스 1이다가 되는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x는 3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62번.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입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푸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첫째 항을 기준으로 세우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세워도 되지만, 물론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R분의 A고 여기가 AR이다라고 세워도 되지만, 이제 곱하기 R 곱하기 R이 되는 형태를, 근데 이렇게 푸는 문제는 좀 소수고요. 굉장히 소수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첫째 항을 기준으로 그냥 곱하기 R 곱하기 R, 분수를 만드는 것보단 차라리 차수를 높이겠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3이다. 자, 내가 이거를 A, AR, AR 제곱이라고 놓는다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3이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곱이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라는 식이 돼요. 자, 세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라 라고 했으면 이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랑 R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밑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A가 총 3개, R이 총 3개 있으니까 A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게 되고, 여기서 AR은 마이너스 2다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AR이 마이너스 2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줄 건데, 내가 R 자리에 마이너스 A분의 2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항부터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4는 3이다 라는 식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첫째 항이 0일 리는 없을 테니까 양변에 A를 곱해서, 자,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3A를 만들어주고, 여기 왜 이어서 이제 풀게요.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뭐야, 어디서 또 더하기죠. R제곱이니까 여기 더하기입니다. 이게 더하기고 더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A-1에 A-4는 0이다가 돼서 A는 1 또는 A는 4다가 나와요. A가 1이면은 그때의 R은 마이너스 2, A가 4면은 그때의 R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뭐 이게 뭐 항이 양수다 음수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그죠? 그래서 각 케이스에 대한 세 수를 다 구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세트부터 시작해보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4라는 거고, 두 번째 세트를 보면은 얘가 4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세 수는 똑같고요. 세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골라라 라고 하면은 4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죠? 잔계산 실수를. 등비설의 활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가 너네가 저기에 넘어가게 되면은 미적분,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적분 하게 될 친구들 여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좀 추천을 하진 않지만 기하를 조금 더 추천하는 편이긴 합니다. 요즘 미적분이 많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이제 이 미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급수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그 중에서도 등비급수라는 급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한테 꽤 높은 확률로 출제가 되는 단골 시험 문제인데, 그것의 기초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넓이 문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닮음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넓이가 256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이거를 1회 시행을 하면 자, 넓이가 256짜리를 4등분을 하고 가운데 거를 밖으로 오려낸다. 1회에서 4등분하고 가운데 거를 오려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2회 시행에서는 1회 시행 후에 남은 3개의 정삼각형에서 똑같이 가운데 거를 오려낸다. 그러니까 2회를 실행하고 나면 이게 남는 거죠. 이렇게 3회를 실행하면 여기서 또 남은 것의 가운데 거를 또 떼내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세 번째 건 안 그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규칙을 가지고 갈 건데, 5번 하고 나서 남아있는 게 얼마겠니?를 물어봤어요. 5번을 하면 얼마가 남을까?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회 시행에서 한 회 시행해서 넓이가 4분의 3배가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4등분한 것 중에 3개만 남아요. 그쵸? 그리고 2회 시행에서도 남아있는 넓이에 4등분한 것 중에 3개, 4등분한 것 중에 3개, 4등분한 것 중에 3개니까 전체적으로 4분의 3배가 됐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1회 시행을 하면 256 곱하기 4분의 3이 될 건데, 2회 시행하면 256 곱하기 4분의 3 한 거에 다시 4분의 3배만 남는다, 이 얘기예요. 그 전 거에 다시 4분의 3배만 남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256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규칙 찾자. 1회 시행에서는 256 곱하기 4분의 3의 1제곱, 2회 시행에서는 256 곱하기 4분의 3의 2제곱이면, 문제에서 원하는 5회 시행에서는 256 곱하기 4분의 3의 5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3의 5제곱이, 그러니까 4의 5제곱이 이게 지금 2의 10제곱이고 256이 2의 8제곱이니까 분모는 4가 남고요. 4분의 243이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가 되겠죠. 됐죠? 자, 지금은 이제 5번 했을 때 뭐가 남아를 물어봤죠. 5번 했을 때 뭐가 남아를 물어본 거는 고2 문제고요. 고3 문제는 몇 번 시킬까요? 10번? N번? 아니에요. 몇 번 시키냐면 무한히 반복했을 때를 시킵니다. 무한히 끝도 없이 계속했을 때 남아있는 찌꺼기 구하라고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때는 뭐 그때 가서 배울 거고, 이게 그것의 기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서, 자, 항두 개 받았네요. 항두 개 받았으면 그냥 연립이야. 알겠지? 항두 개, 합두 개 다 연립이야. 그래서 일단 연립부터 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AR은 10이고, AR 세제곱은 40입니다. 그러면 R제곱은 4인 거고, R은 2인 거지. 공비가 양수랬으니까. 자, R이 2면, 여기다 대입해주면, A는 5다를 구할 수 있으니까, 첫째 항과 공비가 나왔지. 자, 이렇게 그냥 연립을 뚜두두두두 해주는 거예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S10 구하라는 거고, S10은, 자, 여기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쓰면 되는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도 있는데, 앞에 있는 공식은 R이 1보다 클 때, 뒤에 있는 초록색으로 적혀있는 건 R이 1보다 작을 때 쓰는 공식입니다. 지금은 R이 1보다 크니까 앞에 거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2 빼기 1분의 5 곱하기 2의 10제곱 빼기 1. 요거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적어도 인정해 줄 거예요. 차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물론 2의 10제곱이 1024인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근데 책에는 계산돼 있네. 근데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만약 서술형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4번. 자, 여기 또, 세 번째 항까지 합이 14,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126. 합을 2개 받았네. 그죠? 몇 번째 항까지 합을 2개 받았어요. 합을 2개 받았으면 연립이라 그랬죠. 무조건 연립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연립할게요. S3 식 세워봅니다. R-1분의 A 곱하기 R의 3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이 14예요. 여섯 번째 항까지가 126이다. 자, S6 구해볼게요. R-1분의 A 곱하기 R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이 126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연립식이 나왔는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연립할 거냐면, 선생님이 S6을 이 분자에 있는 이 괄호 속에 들어있는 걸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건데, 그러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연립할 때 많이 사용되는 공식이 합차공식과 그 다음에 이 공식 있죠? 이게 A-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 공식이랑 합차공식이 많이 이용돼요. 지금은 합차공식을 이용했고요. 저 공식 자주 쓸 거니까 뭐 까먹었으면 적어 놓으시고, 자, 는 126인데 얘가 14잖아요. 그죠? 나눠줍니다. 몇 나오냐? 9 나오네요. 자, R세제곱 더하기 1 9예요. 그러면 R세제곱은 8이고 R은 2죠. 자, 이렇게 R이 2다라고 나왔으면 그냥 여기다 대입할까요? 여기. 그러면은 2 빼기 1분의 A 곱하기 7는 14다. 그러면 A는 2다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항 A에는 2 곱하기 2의 n-1제곱, 그러니까 2의 n제곱인데, 이 2의 n제곱이 다섯 번째 항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A5는 2의 5제곱 해서 32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연립입니다. 근데 연립을 하는 방법이 조금 이제 특이하긴 해요. 곱셈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해서 연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78번.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적으실 때 A1 더하기 A4의 값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있죠? AN은 SN-SN-1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거. 등차 수열에서 처음 배웠지만 등차 수열 한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모든 수열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A1은요, 첫째 항은 첫째 항까지의 합과 같죠. 그래서 여기 n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첫째 항까지의 합은 4의 제곱 빼기 4니까 12네요. 자, A1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A4는요,
넷째 항까지의 합에서 셋째 항까지의 합을 빼면 되죠. 그죠? 네 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면 네 번째 항만 남습니다.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은 4의 5제곱 빼기 4하고요.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은 4의 4제곱 빼기 4입니다. 빼주면은 4의 5제곱 1024에서 4의 4제곱 256을 뺀 거네요. 768이 나오고요. 이게 A4. 그래서 A1과 A4를 서로 더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780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원리합계. 자, 원리합계는 사실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대출금 상환 문제가 아니면 그냥 공식에 넣으면 풀리는 쉬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쫄지 마세요. 공식만 외우면 되거든요. 기수불 공식 여기 있고요. 이거 기수불이라고 했죠. 기간의 초에 돈을 내는 거예요. 여기 기말불. 기수불과 기말불이란 이 단어는 교과서에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써요. 니네 학교 선생님들도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말불 공식, 기수불 공식의 차이는 뭐라 그랬지? 첫째 항에 이자가 붙으면 기수불, 안 붙으면 기말불.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태연이의 부모님이 노후 생활을 위해 매년 말에 200만원씩, A가 200 적립하려고 합니다. 연이윤이 4%고 R자리에 0.04 넣으면 되고요.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자, 여기 말에 넣네요. 말, 요거. 자, 기말불이에요. 기말불. 10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N자리에 10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원리합계 구해볼게요. S는 R분의 0.04분의 왜? 0.04분의 A자리에다가 200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4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어주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이게 원리합계가 그냥 공식대로 푸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1.04의 10제곱은 1.48이라고 하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은 0.04분의 200 곱하기 여기 1.48 집어넣으면은 0.48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근데 가끔 내가 여기서 이제 답을 한 번에 적어주면 애들이 막 분노해요. 저렇게 어려운 걸 나보고 어떻게 풀으려고 답을 적어주니 답만 한 번에 적냐 분노하는데, 근데 요거 계산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풀어주면은 지금 여기 곱하기이기 때문에 분모분자에다가 100집 곱하면은 소수점이 두 칸 뒤로 갑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4랑 200 뭐 이런 거 이렇게 편하게 약분할 수 있는 거 먼저 이렇게 약분해줘요. 12. 그러면 그냥 200 곱하기 10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400 단위는 만원이죠. 그래서 2400만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네, 요런 식으로 됐습니까?